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2월 30일 통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니맘닷컴에 새로 입고된 PXG 버터는 한국에서 전용 주문 포스팅이고요. 주문 즉시 미국 PSG 본사에서 바로 배송되는 상품입니다. 이 가격 안에는 항공, 택배비, 관세, 부가세, 세관 통관료, 한국 내 배송비까지 일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장이 뉴스를 녹음하는 12월 30일 장 끝나기 20분 전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안 좋죠. 장 끝나기 20분 전의 모습, 나스닥은 플러스 0.22, 다우는 마이너스 0.00, 거의 보합권이죠. 그 다음에 S&P 500은 플러스 0.01. 근데 3대 지수의 모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별히 다우와 S&P 500. 그동안 나스닥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의미 정도만 둬야겠고요. 다우와 S&P 500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지금 산타랠리의 이 진짜 산타랠리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변동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2022년도에 펼쳐지게 되는 주식시장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2년 1월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1년 13월이다 라고 생각하고 임하셔야 됩니다. 자,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3가 47만 5천여 대 리콜 당했네요. 이유는 후방 카메라와 보닛 결함이라고 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날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S 전기차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후방 카메라 보닛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2017에서 2020년에 생산된 모델 3 35만 6,309대가 후방 카메라 문제로 2014, 2021년 생산된 모델 S 11만 9,009대가 전방 보닛 문제로 각각 리콜이 됩니다. 모델 3의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의 케이블 뭉치가 트렁크를 여닫는 과정에서 손상되면서 후진 때 카메라 영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NHTSA, 여기가 어디냐면 도로교통안전국이거든요, 설명을 했고요. 모델 S는 전방 보닛의 걸쇠 문제로 보닛이 경고 없이 열리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리콜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이들 차량이 실제 이런 문제로 충돌 사고를 내거나 운전자 등이 부상,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요. 이런 리콜 물량은 테슬라가 지난해 인도한 차량의 숫자인 50만 대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을 했네요. 자, 이런 문제 때문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카메라 문제의 리콜이라고 한다면 지금 테슬라와 이 도로교통안전국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이 오토파일럿의 문제의 핵심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올해 8월에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경광등을 켠 채 고속도로에 정차된 소방차나 경찰 순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조사에 나선 것인데요. 테슬라는 올해 2월에도 터치스크린 오작동을 이유로 모델 S와 모델 X 차량 13만 5천 대를 리콜하기로 하는 등 수차례 리콜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자, 혹자는 자동차 회사의 리콜이 뭐 큰 문제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고 기아, 뭐 GM, 포드, 뭐 벤츠, BMW, 뭐 아우디 뭐 다 리콜 당하는, 리콜을 안 해주는 게 문제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어느 부분의 리콜이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페인트 벗겨지는 도색의 문제라든지 가죽 시트가 뜯어지는 문제라든지 라고 하는 건 좀 괜찮은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쪽 오토파일럿과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조금 많이 테슬라한테는 안 좋은데, 오늘 그래서 그런가요? 테슬라 오늘은 좀 빠지는 모양새네요. 1079불. 그래도 테슬라 주주분들의 바람대로 올해가 가기 전에 1000불 위에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이 화면을 딱 보시면
저기 통기 뉴스 하다가 장분석을 하게 되네요. 요 보라색 AI가 그은 요 보라색의 저항선을 테슬라가 지금 뚫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 참 힘들거든요. 뚫었다가 지금 다시 밀리는 이 모양새인데 요러한 부분들이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좀 더 화이팅 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케이. 일단 두 번째 뉴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로컬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이달 12월에만 최고 5인치 이상의 비가 내린 LA 지역에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3에서 5인치의 비가 더 내리고 내일부터는 개일 전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난디노 카운티 남부 지역에는 오늘 7인치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더 큰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가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어제 팬데믹 이후 최대치인 16만 5,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국은 새 연휴를 앞두고 단체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남과 준의 지역 정부들이 실내 대면 공공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고 나섰는데 지금은 일부 지역의 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이 서비스를 축소했지만 사태 여부, 악화 여부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규 감염의 60%나 차지하고 있는 오미크론으로 미국에서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급증하지만 중증이나 사망 위험은 덜하고 또 더 위험한 델타 변이를 추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내년 1월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델타 등 기존의 다른 변이를 대체한다는 점이 확실해지면 팬데믹 종식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는데 근데 왜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 시장에서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좀 많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CDC 국장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감염자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며칠 안에 12세에서 15세의 청소년들에게도 부스터샷이 승인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전주보다 8천 건이 줄었습니다. 지난 4주 평균 19만 9천 건으로 52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00명의 월스트리트 경제 전문가들 중에 절반 이상이 내년에 가장 우려되는 경제 문제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일부 경제학자들도 인플레이션이 진정될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즈노는 일찍이 과연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싹 삭제하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오른 물가는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값이 자동차 휘발유 가스 가격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새해 갖가지 새로운 법안 제정에 돌입을 합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교도소 자리가 없나? 특정 경찰력을 제한하겠다는 대목으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좀도둑들이 난리인데 강화해도 모자를 파네. 근데 지금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작년에 이 경찰 쪽 예산을 확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치안의 위기가 닥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다시금 이번에 예산을 높인다는데 왜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좀 답답하네요. 1인당 $1,400씩의 재난지원금이나 17세까지의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새해 1월에 IRS가 보내는 편지를 잘 보관하고 세금 보고를 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IRS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못 받으신 분들 가운데 1월 지나도록 편지 못 받으시게 되면은요 IRS에 쫄라야 됩니다. 전화는 안 되니까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무튼 서버가 다운될 수 있도록 계속 사이트 가서 얘기를 하든지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백신 개발로 돈방석에 앉은 제약사들 모더나, 화이자, 모더나
특허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잘들 한다. 내년까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매출이 87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참 나쁘죠. 예, 나쁜 거지. 나쁜 거죠. 억만장자 제프리 업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애인 길레인 맥스웰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영국 왕실의 앤드류 왕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 방역이냐 일상이냐를 놓고 굉장한 지금 갈림길에 서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의 그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오히려 단축시킨다고 하니까 인력난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항공사 직원들은 뭔 말을 하는 거냐, 우리 보러 죽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지금 반기를 들고 있고, 백신을 청소년, 초등학교 자녀들까지도 맞게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은 이거를 내 아이에게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현재 부동산도 지금 좀처럼 아직까지 꺾일 기미를 안 보이네요. 내년이 올해 부동산의 연장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오늘 아침 미주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폭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소상공인 여러분은 요 기사 좀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옐프 아시죠? 옐프의 업소 정보를 사기 업체들이 범죄에 악용하고 있답니다. 자, 옐프 문제는 나중 하더라도, 자, 옐프에 등록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혹시 사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것은 미주 중앙일보에 나오니까 좀 참고하셔서 이럴 때 또 사기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아무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지금 뭐 끝나기 이제 8분 전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하락으로 거의 곤두박질 치네요. 와우. 우리가 왜 종목수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오전에 시작된 그럼 이제 CNN 비즈니스의 피어 앤 그리드도 내려가겠죠. 오전에 발표된 실업 청구 건수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만큼 나왔기 때문에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이 물량들을 받아내는 일이가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은, 자, 직관적으로 보는 사이트를 보면 큰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이 오늘 힘을 전혀 못 쓰네요. 인텔을 비롯해서 엔비디아도 잘 버티다가 지금 다시 300불이 무너졌고, 빵 주식들 지금 뭐 마소, 애플, 구글, 뭐 그다음에 테슬라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죠? 오늘은 또 화이자와 모더나만 좀 버티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페이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클릭해 보면 그닥 페이팔은 아직 반등의 기미는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제약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이 종목들이 가면 시장이 좀 이렇게 피바다나 단팥으로 바뀌고, 얘네들이 못 가면 시장이 좀 올라가는 이러한 엎치락뒤치락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이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대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항상 개미들은 이럴 때 만세 부르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미즈놀은 이럴 때 12월 한 달도 끊임없는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라르맘닷컴 1월 수강용 쿠폰 내일까지 여기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자, 멤버십 가입자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보시면 여기 가입 누르시면 되는데, 멤버십만 가입한다고 톡방에 초대받는 게 아니라 멤버십 가입자에 한해서 라르맘닷컴에 수강료를 구입하시면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주식에 관련된 것, 원포인트 레슨, 그다음 매일매일 멘탈을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어둡게 끝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통기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